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비맵에서 동작 모방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른 영역인 청자 반응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자 반응이 없으면 당연히 수용 언어가 없는데 표현 언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청자 반응이 없으면 발화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표현 언어들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청자 반응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동작 모방 다음으로 그나마 제일 먼저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청자 반응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ABA를 하시거나 비비맵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언어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모든 영역을 항상 다 다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청자 반응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자 반응 영역을 제가 동작 모방 영역 다음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영역 어떤 단계 정도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는 또 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언어 발달 검사를 하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표현 언어 몇 개월, 뭐 수용 언어 몇 개월, 그래서 총합 뭐 언어 발달 수준은 몇 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ABA도 이제 영역별로 다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역이 뭐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ABA에서 특히 언어 행동 분석인 비비맵 같은 걸 보면 뭐 요구하기 영역, 뭐 명명하기 영역, 그 다음에 뭐 청자 반응 영역, 인트라버벌 영역 다 영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수용 언어 영역과 표현 언어 영역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언어 영역, 뭐 외국어 영역, 뭐 수학, 과학 이렇게 쭉 나뉘는 것처럼 영역이 상당히 많고 다루어야 할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 반응은 일단은 뭐 말하는 사람을 쳐다본다거나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하는 사람이 하는 언어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청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도 어떤 얘기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트라버벌 영역에 속해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비언어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언어 발달 검사에서도 나오는 수용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제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이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프하게 예를 들면 만세 해보세요. 뭐 박수 쳐보세요. 거실로 가세요. 뭐 화장실에 가서 뭐뭐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아이들이 그대로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자 영역에 포함되는 행동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쉬운 것부터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그 청자 반응을 요구하는 그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그 언어적인 자극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청자 반응은 그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 안에 뭐 사물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사물의 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꾸미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조합돼서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비비맵에서는 어떻게 청자 반응을 평가하는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비맵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가 있고 각각 레벨마다 한 크게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제가 더 세부적인 단계들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큰 단계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레벨 1에서 제일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청자 반응을 평가할 때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 이렇게 기계 소리가 살짝 날 수도 있고 창문 밖에 뭐 새가 짖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웃는 그런 소음들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빵빵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노래 같은 거 멜로디 책 같은 거 틀어놓으면 멜로디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들 중에서 내가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구별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충분히 뭐 이해를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소리가 다른 소리와 좀 차별화되게 들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굳이 대답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는 사람 쪽을 쳐다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말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는지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말소리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의미 있게 이해를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이름이랑 뭐 엄마나 부모님의 관심 아니면 자기 이름이랑 내가 좋아하는 간식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신체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합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이제 조금 의미 있게 듣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아니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름 아니면 뭐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제일 좋아하는 간식 이름 같은 걸 듣고 반응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한 2개 정도를 놓고 아빠나 뭐 아빠와 다른 사람 중에서 아빠 어딨어? 아빠는 이렇게 했을 때 아빠 쪽을 쳐다보거나 아빠를 가리키거나 아빠한테 가거나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이름 다음으로 가족의 이름 뭐 정확히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어도 아빠, 엄마 이런 말소리와 그 사람 자체가 연결이 되는 게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는 인 거기 때문에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그런 엄마 아빠를 이제 뭐 그 다음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간식 이름이나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이름이 아이에게 뭐 의미 있게 들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이들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청자 반응을 보냐면 시각적인 어떤 자료나 촉구 없이 오로지 소리만 듣고 4가지 정도의 지시 따르기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뭐 박수 쳐보세요, 만세 해보세요, 뭐 점프 해보세요, 발 굴러보세요, 뭐 하트 뭐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이때는 모방이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뭐 하트 해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지 않아도 아이가 하트 해보세요, 뭐 사랑해요 해보세요 말만 듣고 그대로 그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개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한 4개 정도 책상이나 바닥에 깨끗한데 놓아두고 아이에게 뭐뭐뭐 골라봐, 뭐뭐 찾아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것의 이름을 듣고 그 들은 물건을 선택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개 정도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들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총 20개 정도를 아이가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의미 있게 고르는지를 보는데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책상에 배열된 물건들을 한번 쭉 스캔을 해야 되겠죠. 한번 쭉 보고 내가 들은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선택해서 줄 수도 있고 뭐 선택만 해도 됩니다. 선택을 하는 건데 굉장히 조금 더 집중을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레벨 1이 끝납니다. 레벨 1은 18개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인 레벨 2에 가면 조금 더 청자 반응이 복잡해져요. 그래도 뭐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애기들한테는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럼 레벨 2를 볼게요. 레벨 2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까는 4개 정도 사물을 레벨 1에서는 4개 정도 사물을 배열을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듣고 고르는 거를 이제 시키고 요 레벨 2에 오면 6개 정도를 놓고 사물이나 사진 아무거나 사물이나 사진을 이름을 듣고 찾는 걸 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캔해야 되는 사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물이든 사진이든 어쨌든 40개 정도의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8개를 놓습니다. 더 이제 밑에 놓아지는 배열되는 아이템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또 앞에 과제랑 비슷해요. 똑같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차 찾기를 한다면 기차 사진도 있어야 되고 뭐 실제 기차 실제 기차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기차 그림도 있어야 된다든지 기차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기차가 사진이든 아이템이든 뭐 그림이든 어찌됐건 기차라고 했을 때 기차를 여러 가지 기차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변별을 일반화 시키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차 같은 아이템을 총 50개 정도를 이 단계에서 하게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거의 다 청자 변별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지시 따르기를 4개 정도 했는데 이 레벨 2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는 지시 따르기를 한 10개 정도 달려보세요, 뭐 우는 거 보여주세요, 웃는 거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지시 따르기 아이템은 아이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넣어도 되고 어찌됐건 지시 따르기를 한 10개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이 레벨 2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이 지시 따르기를 50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물 이름이랑 동작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그 동작을 딱 듣고 그대로 아이가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볼펜, 컵 그리고 뭐 자동차를 놓고 자동차를 부릉부릉 해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컵을 머리 위에 올려보세요 한다든지 그러니까 컵도 듣고 머리에 올려보세요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이름도 듣고 동작도 듣고 그래서 요 이어절을 포함한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2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책도 좋고 사진도 좋고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듣고 정확한 그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또 청자 변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지 복잡한 시각적 단서들을 쭉 보고 아이가 스캔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이제 포함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총 250개 정도 아이가 아이템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레벨 2가 마무리되거든요. 레벨 2가 18개월에서 제가 알기로는 30개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일반 정상 발달하는 아동의 한 30개월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로 가볼게요. 레벨 3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월에서 48개월 정도의 수준의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대라서 청자 반응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레벨 3를 살펴볼게요. 레벨 3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한 6개 정도의 아이템 중에서 그러니까 책상 위에 6개의 사진 혹은 뭐 6개의 사물을 놓고 그 중에서 색깔이나 모양을 듣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어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자동차 찾아봐 이런 식으로 그냥 자동차 찾아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자동차들 중에서 빨간색 자동차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색깔도 같이 듣고 색깔과 사물 이름을 같이 듣고 변별을 해서 찾을 수 있는지 보고 색깔은 4가지 정도 그리고 모양도 4가지 정도 모양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 사진들을 놓고 뭐 네모난 과자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전치사와 4개의 대명사를 포함하는 2가지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 이게 이제 공간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명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변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저는 대명사까지는 잘 하진 않고 왜냐하면 뭐 she, he, her, him 뭐 이런 것들을 변별하는지를 이제 비비맵에서는 보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공간적 관계를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당연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안에, 밖에, 위에, 아래, 옆에, 앞에, 뒤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상자 안에 공 넣어봐, 뭐 의자 옆에 가서 서 약간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대명사는 뭐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나의, 너의, 내 머리, 네 머리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앞에 거를 듣고 자기 머리든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머리든 자기 코든 다른 사람의 코든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꾸미머드. 여기서는 비비맵에서는 형용사라고 쓰여 있는데 꾸미머드를 포함해서 여러 아이템 중에서 선택하기를 시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4쌍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쓰여 있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형용사 꾸미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 작은 거, 긴 거, 짧은 거, 뭐 말랑말랑하거나 뭐 부드러운 거과 딱딱한 거, 그리고 뭐 꼬불꼬불한 거랑 쭉 뻗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형용사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책이나 뭐 좋아하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4쌍 정도를 하고 그리고 형용사 말고 부사라고도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빨리 천천히 뭐 크게 작게 아니면 높게 낮게 뭐 세게 약하게 이런 것들 이런 꾸밈업들을 써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시켜보고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박수를 빨리 쳐보세요 아니면 박수를 천천히 쳐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정말 조금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청자적인 반응들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3가지의 연속된 지시 따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연속된 지시 따르기를 10개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 예시로는 옷, 외투, 코트 벗어서 걸어놓고 자리에 앉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강아지랑 소랑 돼지 만져봐 이렇게 하면 강아지 한번 만지고 소 한번 만지고 돼지 한번 만져야 되니까 3가지 지시 따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는 뭐
깃털 모양 같은 거, 깃털을 들고 풀 발라서 모자에다 붙여 이렇게 하면 이제 3가지 지시 따르기가 되겠죠. 이거는 아이들마다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3가지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는 조합으로 또 뭐 어떤 동작에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맞게 어찌됐건 3가지의 연속된 지시를 따를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 3에서도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청자 반응을 평가하는 목표는 축적된 청자 레퍼토리가 모두 포함해서 약 1200단어 정도가 된다. 이 1200단어 정도가 되느냐를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듣고 변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쭉 써놓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에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쭉 써놓고 말을 할 수 있는 단어들도 쭉 리스트를 써놓는 게 사실은 되게 좋겠죠. 아이들의 발달되는 상태를 체크하기도 좋고요. 처음에 안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몰아서 쓰려면 이걸 평가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 몇 단어 없고 얼마나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배우는지 추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쭉 써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레벨 3에서 제일 마지막 청자 반응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청자 레퍼토리, 듣고 변별할 수 있는 단어 수가 1200개 정도 된다. 이때는 뭐 꿈이 뭐든 동작이든 사물 이름이든 동물이든 과일이든 상관없어요. 총 1200개 정도 단어가 되는지를 봅니다. 왜 이게 1200개 단어냐 하면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 48개월 만 4세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이상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청자 레퍼토리는 그것보단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요 비비맵에서는 청자 레퍼토리가 적어도 1200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이 비비맵에서 청자 반응 영역만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살펴봤고요. 네, 단계별로 좀 유심히 듣고 이렇게 필기도 조금 하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 가르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